취득세를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취득세에 대한 특징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취득에 대한 구분을 봤습니다. 하여튼 취득은 모든 취득을 말한다.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고, 또 승계될 때 매매나 교환 등 유상 승계도 당연히 취득이지만 상속 증여 기부에 의한 그런 무상 취득도 우리는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된다. 근데 사실상 취득 이외에도 지목 변경, 가액 증가 등 또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등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취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취득이 해당이 됐을 때 내가 매매나 교환 또는 뭐 상속 기부 등 내가 취득을 했는데, 근데 내가 뭐를 취득했냐면 TV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TV 취득할 때 취득세 냈나요? 안 냈죠? 네. 왜?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취득을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만 우리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서 법에서 규정된 것만 과세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열거주의. 뭐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취득세 과세되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는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률에 의해서 등록되는 28개 대상이 되는 토지만 말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 지적공무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밖이라고 그래. 그 밖에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까지 그 밖의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럼 결론은 우리 취득세에 부과되는 토지라는 것은 지적공무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28개의 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공무상의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를 모두 우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가 됩니다. 지적공무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 말한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밖에 사실상 모든 토지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도 무허가 건축물도 다 포함됩니다.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건축물에는 승강기 등 시설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수영장 등 레저시설, 수영장, 에너지 공급시설 등 그러한 시설물뿐만 아니라 승강기 등 딸린 시설물까지 모두 포함해서 건축물이에요. 그럼 취득세 부과되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뭐까지 포함된다? 시설물. 승강기 등은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등 또 에너지 공급 시설 또는 방송 중계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적인 시설물이라고 그래. 하여튼 건축물에 딸린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은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말한다? 건축물. 그리고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하고 모든 토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부동산. 그럼 취득세 과세적인 부동산이란 모든 토지를 말한다.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오늘 차량을 취득할 때도 취득됐잖아요. 차량. 그 다음에 건설용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이것도 우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이 네 가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조립을 해서 제조회사가 만들어서 원시적인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차량 등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승계취득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제조회사가 소나타 차량을 제조 조립해서 원시적으로 만들어서
제조회사의 생산업자, 생산한 그 업자의 원시적인 취득은 취득으로 안 봐요. 차량 등은 반드시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은 원시취득도 취득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차량, 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원시취득은 꼭 과세 제외된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취득세 과세됩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됩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래서 특허권의 취득은 과세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특허권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특허권 등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취득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에 있는 임목도, 과수인 임목도, 여기 과수원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지상 토지 외에 뭐 있어? 사과나무 등. 과수도 있지, 과수. 그러면 지상에 있는 과수 등까지 합해서 과수원을 취득하잖아? 그럼 지상에 있는 과수인 임목구의 취득도 취득세 부과됩니다. 지상에 있는 임목 취득도. 그 다음에 해용권도 과세되는데 해용권은 5개 해용권만 과세됩니다. 5개. 수없이 많은 해용권, 이용권이 있어. 근데 5개 해용권만 돼. 열거돼 있어. 골프 해용권의 취득, 콘도 해용권 취득, 종합체육시설 이용 해용권, 그 다음에 승마 해용권, 요트 해용권까지 요것만 취득세 과세되는 해용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5개 해용권만 해당되기 때문에 5개 해용권이 아닌 다른 해용권은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우나 해용권이 있죠. 취득세 대상 아닙니다. 사우나 해용권이나 또 뭐 미용실 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 아닙니다. 반드시 해원지 해용권은 5개만 돼요. 5개. 골프 해용권, 콘도미니엄 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해용권, 승마 해용권, 요트 해용권까지. 그래서 일반인 사람들은 오로지 취득세 세금 내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사본 사람은 차 살 때 돼 있으니까 차량도 취득세 과세된다. 요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런 골프 해용권이나 임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여튼 임목이나 이런 골프 해용권 등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용권은 5가지다. 골프 해용권, 콘도 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해용권, 승마 해용권, 요트 해용권까지.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가로 1번인 방금 뭐가 있나요? 토지와 건축물인 부동산. 가로 2번인 차량이나 기장비, 선반공기. 그 다음에 가로 3번인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가로 4번 임목, 가로 5번 해운지 해용권. 여기까지 가로 1번부터 가로 2번까지, 가로 5번까지 꼭 묶어가지고 4글자 써요. 앞으로 부동산 등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이란 차량이나 골프 해용권 이런까지 다 묶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등.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가로 1번부터 가로 5번까지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점수 주기에서는 점수 주려고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내요. 가끔이에요. 매년 그런 건 아니고.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에 해당하는 것 물어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가로 1 부동산부터 가로 5번의 해운지 해운권까지만 되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많아. 뭐 TV나 냉장고, 여러분들 세탁기, 그다음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자가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동그래 3번에 텔레비 이렇게 줄까? 그렇지 않아요. 헷갈릴 수 있는 걸 줘요. 이게 취득세 과세 되는가 안 되는가 헷갈릴 수 있는 거 줍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줄게요. 취득세 과세가 아닌 것 나오면 답지에서 이런 걸 찾아주면 돼. 특허권의 취득을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특허권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은 취득세 부과됐어요. 근데 특허권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부동집창권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거, 분양권 등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죠. 그럼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분양권을 취득한다든지 입주권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의 기계 장치는 우리 시험에 다루진 않는데, 이걸 팥빙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기계. 그건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계 장치라고 그래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는 취득 대상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 거의 문제는요, 특허권에 취득하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취득 등을 답으로 많이 줍니다. 이런 것은 취득세 과세는 아니다. 그리고 이 가로 2번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가로 3번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양도일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됩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 대상 돼요.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분양권 등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에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권 등은 양도할 때는 뭐는 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돼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나 분양권 등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설명했을까? 취득했을 때 취득세로 과세되는 대상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대상이 동일하다요, 다르다요? 다르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물어보는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물어보는지 잘 판단해 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제가 다음에 양도소득세 때 또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다시 설명. 오케이. 자, 하여튼 결론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취득세로 부과되는 것은 지방세법에 열거된 이런 것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무엇이 열거되어 있다? 토지나 건축물인 부동산,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장비, 선항공기, 그 다음에 광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에 임모, 그 다음에 5개 해용권, 골프행권 등 5개 해용권 등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취득세 대상 아니다. 특허권의 취득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 등 분양권 등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이 지상권, 전세권이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분양권 등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과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특허권은 취득할 때도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할 때도 과세 대상 아니에요. 대상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누가 취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어요. 방금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또는 차량 등 이런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1, 답을 잘해줘야 돼. 생각 잘해서. 자, 이러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1,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2, 아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인에게 부과된다. 뭐가 맞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해, 양도인 자에게 부과해.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거죠. 참 대답 잘해줬어요. 또 양도인 자에게 부과한다고 말할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네. 취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된다? 취득한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부터요. 부동산부터 요트 해용권까지 조금 전에 여러분들 4글자 썼잖아요. 4글자 뭐라고 썼어요? 부동산 등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 이 부동산 등을 누구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그러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요?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취득세,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건 양도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뭐한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자인 납세 의무자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자인 납세 의무자를 볼게요. 취득자인 납세 의무자. 일단 우리는
특히나 이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거 들어봐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것들은요. 민법이나 또는 부동산 등기법이나 또는 관계법령, 차량 등록법 등등 해당 법령에 따라 민법이나 해당 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 이 부동산 등을 사실상으로 취득을 했네요. 그럼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그 취득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자는 무조건 취득자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아버지가 상가 30억짜리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흘러가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된 날, 사망한 날 상속인 내 명의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날, 상속 개시된 날에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무조건 취득하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 개시일 날 그 상속인 소유자, 취득물건 소유자, 상속인이 무조건 그 상속 재산을 뭐한다?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무조건 등기 안 쳐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자로 본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매매로 토지를 사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지급했다니까?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취득을 했죠. 근데 아직 등기를 내 앞으로 안 쳤어. 그래도 양수인 매매 양수자 나를 무조건 취득자로 봅니다. 결론 지어서 민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그 취득 물건의 소유자나 그 매매 양수자는 무조건 뭘로 본다? 취득자로 본다. 등기 안 쳐도 무조건 뭘로 본다? 취득자로 본다. 그럼 등기 안 쳐도 취득자로 본다는 말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취득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너무 잘 내.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시험이 잘 내죠. 작년에 이거 기출이요. 주체구조 취득자. 주체구조부가 뼈대부예요. 뼈대부. 건축물 뼈대부가 뭘까? 지붕, 벽, 기둥을 우리가 뼈대부라고 그래. 주체구조부라고 그래.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그랬어요. 외의자로 돼 있어. 외의자가 승강기를 따로 가설했다. 그래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한 승강기랑 함께 다 취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임차인이 승강기를 가설하더라도 누가 취득자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임차인이 가설된 승강기랑 다 함께 취득으로 봐버립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가설한 자가 취득자로 본다 그럼 틀리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된 것이랑 함께 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맞고 함께 취득으로 써지면 맞고 가설한 자가 써지면 틀렸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 우리 세법 얼마나 쉬워 앞으로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건물주가 주체구조부 취득자잖아. 그러면 건물주인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임차인이 승강기 등을 따로 가설하더라도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된 승강기랑 다 취득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임차인이 따로 승강기 등을 가설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주체구조부랑 가설된 승강기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취득한다. 이렇게 함께 취득하는 것을 전라도 사투리로 있어요. 싸잡아서라고 해요. 싸잡아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예. 다른 데서는 싸잡아서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지문에서 다시 말하지만 가설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다 가설된 것이랑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맞고 그럼 취득세 내는 사람은 누가 내야 된다고? 임차인이 가설하더라도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임대인,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 부분에서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 취득세 납세문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지문에 들어갑니다. 이래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 작년에 취득세 문제에서 그 작년에는 세 문제 냈는데 작년에 두 문제 됐어요. 두 문제 됐어. 나는 팩트만 이야기해.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작년 거 기출문제 보면 돼. 작년에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면 5개에서 옳은 것이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우리 시험도 쉬운지 몰라. 세상에 5개에서 옳은 거 하나 골라주면 돼. 예? 하나 골라주면 돼. 예? 10개에서 골라는 것도 아니고 5개에서 옳은 거 하나 골라주면 되는데 작년에 이것이 옳은 거였어. 이게 건축물로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을 때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으로 본다. 맞는 거 있잖아.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어. 취득세 문제에서 옳은 거 두 문제 나온 거 이게 정답이었어. 이거 만약에 가설한 자가 취득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 작년에 강의할 때 내가 강의는 안 했지만 여기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이거 20번도 더 설명을 했어. 앞으로 내가 15번 더 설명할 거야. 몇 번 더 설명한다고? 15번 더 설명할 거란 말이야. 가설은 자로 나오면 틀린 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으로 본다 하면 맞는 거다. 그리고 이 말까지 했어. 싸잡아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까지도 했어. 그래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만 꾸준히 받으면 세법은 14개 맞춰.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분이 저한테 다른 데서 이분이 공부를 했는가 봐.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세법을 4개 맞았대. 작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4개 맞았대. 가지고 2차에서 딱 하나 차이로 부족해 가지고 2차가 떨어졌대. 그래서 올해 2차 한번 보면 된다고. 다른 한 권에서 이제 나왔어요. 지난 5월 달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작년 하나 차이로 2차에서 세법이 4개밖에 안 맞아가지고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그런 거고 나는 진짜 하나만 2차에서 부족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세법 4개밖에 안 맞았는데, 근데 자기가 다른 건 다 과목 자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법만 하나만 더 맞추면 된대. 그러니까 5개 맞추면 된대. 그래서 교수님 5개는 맞힐 수 있겠죠? 교수님이 강의 들으면 그런 말 하더라고. 화가 엄청 났어요. 세상에 나를 보고 5개밖에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 강의를 받고. 그래서 5개만 맞추려면 그냥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강의 듣지 마시고. 세상에 5개밖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3개, 14개는 당연히 맞히니까 걱정 안 하시고 수업만 빠지지 않고 받으세요. 그러면 15개는 14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말이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됩니다. 다 반복해서 해요. 반복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지 지목 변경이나 차량 등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것도 우리 뭘로 봤나요? 취득으로 봤지. 그럼 취득세 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내야 돼? 변경 시점 소유자예요. 무조건. 차량 등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를 취득으로 봤습니다. 누가 취득세 내는 사람이다?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취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된 경우에도 해당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요. 법인 설립 시 과점주는 제외된다 이거예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써줘야 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안 내려면 나중에 과점주주로 취득세 안 내려면 설립할 때 그냥 한꺼번에 많이 가져버려야 돼. 한꺼번에. 그래서 보면 설립할 때 보통 혼자나 가족끼리 투자해 가지고 회사 설립하잖아. 그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면 꼭 각자가 비추래요.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으로 봅니다. 각자가.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주된 상속자가 취득자로 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된 상속자가 취득자로 본다 이렇게 틀리게 내요.
그럼 내 형이 상속받은 것은 상속받는 물건 형이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고 내가 상속받은 물건은 내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돼.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 됐습니다. 자,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다음에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에다 동그라미 그 조합원이다. 절대 주택조합이 취득자로 이렇게 틀리게 나오면 안 된다. 주택조합이 취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자로 본다? 그 조합원이다. 여기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은 출제됐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이 밑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두 개를 출제 안 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보세요.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이 있어. 외국인 소유로 돼 있어. 근데 그 차량 등을 내가 렌트해서 사용을 해. 그걸 임차라고 그래.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외제차 임차해서 쓰다가 나중에 그 외제차 수입을 하잖아. 그러면 수입하게 되면 누가 취득자요? 그 수입업자지.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가 취득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뭐야 잘못했어? 자,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됐다니까? 그럼 누가 수입으로 인해서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요?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야. 예? 어렵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당연히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있어. 신탁법에 맡겨놓은 신탁재산이 있어. 근데 신탁재산은 누구의 소유재산이죠? 위탁자 소유재산이지. 그럼 위탁자가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걸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라고 그래. 예?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또 취득으로 봐야 돼? 새 주인.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자로 보는 거예요. 뭐 이상합니까? 응?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지위가 이전됐단 말이야. 위탁자가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새로운 취득자요? 새로운 위탁자가. 자, 임차에 수입하게 되면 누가 취득자요? 수입하는 자. 위탁자 지위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어. 누가 취득자요? 새로운 위탁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일반적인 납세 의무자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개만 알면 우리 시험은 안 틀립니다. 반드시 4개 알아야 될 게 있어. 4개만 꼭 알아야 될 거 4개만 말씀드리겠어. 여기까지 해서 4개만. 자, 첫 번째는 꼭 하셔야 돼. 우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그 물건, 취득된 그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쳐도 무조건 뭐예요? 취득자로 본다. 등기 등을 안 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로 본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다 이 말이야. 무조건 등기 안 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요. 주체의존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하더라도 누가 취득한 자로 본다. 주체의존 취득자가 취득한 자로 본다. 자, 2개 했어. 2개.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 요거지 중에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개 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자, 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취득자로 본다? 그 조합원이 취득자로 본다. 됐나요? 예. 여기다가 요 4개만 알면 되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된다면 꼭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된 상속자 한 사람이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게 너무 잘 돼, 이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취득 형태를 추가로 보겠는데,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늘.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되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 거를. 또는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나 또는 부모가 직계 존속이요.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이야. 직계 비속이 자녀나 손자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와. 직계 존속이란 말 나오면 부모로부터, 직계 비속 나오면 자녀로부터 이렇게 부부지간에 배우자 간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단 말이야. 그러면 현행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증여인 무상 취득으로.
앞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에 취득한 경우 또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무슨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증여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합니다. 증여취득이라고 써요. 증여취득. 다만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상취득이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유상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요 네 가지가 아니면 전부 증여취득이야. 배우자나 직계존밀서로부터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 달라져 버려. 자, 그래서 먼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이 네 가지밖에 안 돼. 자, 들어봐요. 경매를 포함해서, 자, 공매다 크기 동그라미.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단 말이야. 자기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다면 공매대금이 지급하고 취득된 거지. 공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했으니까 무슨 취득이라고? 유상으로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돼. 부동산이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돼. 그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도 유상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근데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교환해야 돼. 등기 등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을 때 이것도 유상취득이란 말이야. 동그란 4번은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했다 이 말이야. 증명이 됐다면 이것도 무슨 취득이다? 유상취득이다. 자, 증명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자녀가 직계 존속인 부모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자녀가 25년 동안 직장을 다녔어.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지금까지 자녀가 번 소득이 있지. 그 소득으로 부모인 직계 존속의 부동산 등을 그 소득으로 벌어서 취득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증명해줘요. 그러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또 자녀가 이럴 수도 있지. 자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직계 존속인 부모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줘. 그런 경우도 무슨 취득이라고? 유상취득이라고. 그러면 유상취득은 네 가지밖에 없어.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3개야. 3개. 항상 이 지문이 들어가니까 별표 3개인데 나는 별표 3개 친 게 제일 많은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겠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증여취득. 증여가 무상이야. 공짜에 무상 증여취득으로 본다야. 다만 혹시라도 시험 지문에서 공매를 통하여 취득했다.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이란 말이야.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교환으로 인한 취득을 했다. 또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뭔가 증명이 된 경우다. 이런 네 가지 경우에만 무슨 취득이다? 유상취득이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실제 이렇게 나왔네. 32의 기출이야. 32의 기출이라고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직계 존속인 부동산 등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그랬어. 이는 무상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틀려.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그래야 돼?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래야 돼. 한 글자 차이요. 유상 무상. 한 글자 차이니까 꼭 정리해 줘야 됩니다. 별표 3개나 쳤어요. 별표는 3개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죠. 이제 부동산 5억짜리를 들어봐요. 부동산 5억짜리를 내가 분명히 증여로 취득합니다. 증여취득. 근데 증여로 취득되는 부동산 5억짜리에 보니까 은행에서 3억이 대출받아가지고 저당권이 3억이 설정돼 있네. 그러면 차입금, 대출금 3억을 낀 상태, 3억의 빚을 내 빚으로 인수하면서 5억짜리를 증여받아요. 이렇게 채무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받는 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에 대출금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로 취득하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면 전액 5억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취득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인 전액 증여로 이걸로 안 나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으로 나와. 꼭 외으로 나와.
외의 부담부증이요. 그러니까 삼촌, 조카 등 사이에 부담부증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론은 배우자나 직계점에서 외의 자간에 대출금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를 받으면 채무액 3억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무조건 유상취득으로 보고 5억 중에서 채무액 3억을 뺀 나머지 이외의 부분 2억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취득으로 봅니다. 무조건 시험은 배우자나 직계점에서 외의로 나와 배우자나 직계점에서 외의 자간에 부담부증에 대출금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채무액에 해당되는 것이 뭘로 가? 유상으로 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된 나머지를 뭘로 가? 증여로 가. 증여로.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시험은 꼭 이렇게 내버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취득, 무상취득으로 보고 이렇게 내버리면 안 돼. 채무액이 뭐야? 빚을 인수한 것은 빚을 갚아줘야 돼. 그래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거가 뭐가 돼? 유상. 나머지가 뭐가 돼? 증여인 무상. 잊어먹지 않겠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인데 가로 3번은 요거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왜? 너무 말이 길어서 그래. 너무 말이 길어서 그런데 근데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정원이나 기타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설치가 돼. 그러면 정원을 설치하고 부속 시설물을 조성하고 설치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잖아. 이것도 우리는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되는 것도 앞으로는 뭐가 된다고? 취득으로 본다니까?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으로 본다라는 것. 요 정도 의미는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취득으로 보는데 들어봐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다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를 해요. 그러면 조성 설치가 되면 그 택지공사의 토지에 대한 지목이 변경되어서 토지가액이 아무래도 증가를 가져오죠. 그럼 이것도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누가 취득자로 보냐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자로 보도록 돼 있어. 취득세 누가 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앞으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다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해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서 토지가액이 증가되는 것도 뭐가 된다? 취득이 된다. 근데 누가에게 취득세 부과된다? 누가 취득자로 본다? 토지 소유자가 있죠. 근데 만약에 단서가 있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여러분들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건축물에다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게 돼. 그러면 무조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자로 봅니다.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니네. 앞으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설치되는 행위도 이를 취득으로 본다. 오케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다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되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자로 본다. 취득하는 건축물에다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되면 누가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자로 본다. 별것도 아니네. 어디다가 조성 설치하느냐 이거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다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으로 보는 거고, 건축물에다 하게 되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말이 너무 길어서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건 참고로 실무적으로 알아둬야 돼. 가로 4번입니다. 자, 대이등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죠. 대이등기. 자, 우리는 실제로는 갑소유입니다. 갑소유예요. 근데 갑명의로 아직 미등기 신축 건물이 있어. 갑소유인데 미등기 된 신축 건물이 있어. 근데 의리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채권자 대위적 등기라고 들어봤죠? 채권자 의리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해보러 가지고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놨어. 그러면 등기는 의리 등기를 냈지만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냈기 때문에 취득자는 갑으로 봐야 돼.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연히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는 거야. 갑에게 있다야. 갑에게. 다만이 작년에 신설됐잖아. 다만 채권자 을은 그래. 납세의무자 갑을 대위라고 돼 있어.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할 수가 있다라고 써줘야 돼. 모의고사 등에서 나오면 없다 그러면 안 돼.
채권자도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 그러면 채권자가 대위해서 신고납부가 되면 지자체장은 이 사실을 납세 의무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줘야 돼. 즉시 통보, 네 글자 즉시 통보에 답이 줄여. 그래서 뭐 30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즉시 알려줘야 돼. 채권자가 대위해서 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한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채권자 대위적 등기, 의리 등기를 채권자가 등기 신청해도 간명의로 등기인 경우는 취득자는 갑으로 본다. 갑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채권자 의리 대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 의리 대위하여 취득세가 신고 납부가 되면 이 사실을 납세 의무자에게 즉시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 즉시 통보해야 된다. 작년에 기출됐죠? 즉시 통보해야 된다는 것. 작년에 제가 또 강조를 했거든. 이것이 신설 규정이니까 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즉시 통보. 며칠 이내 통보해야 된다. 그럼 틀리다. 즉시 통보해 준다. 그리고 이 대등기 등에 대한 납세 의무자 이해했죠? 이해했어. 이거를 취득세로 내지 않고 등록면허세로 시험 문제가 낼 수도 있어.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동일 적용합니다. 동일 적용이란 말은 뭘까?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만약에 이제 등록면허세로 내게 될 때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이거지. 채권자 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있다. 보존 느끼자 갑에게 있다. 근데 채권자 을이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등록면허세를 채권자가 대의해서 신고 납부되면 이 사실을 받는다. 딱 즉시 통보해 주면 된다. 취득세로 낼 수도 있고 뭘로 낼 수도 있다. 등록면허세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취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 등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거기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여기 봐요. 문제를 확인해 보죠. 여기 봐요. 문제 없을 겁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한번 풀어보자 이거요. 자, 1항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했단 말이야. 근데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 버렸다. 그러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번이 바로 틀린 거네. 우리가 민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뭘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 물건의 소유자나 또는 매매 양수자는 무조건 취득자로 보도록 돼 있어요.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번이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2항이죠.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 당연히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취득자로 본다? 그 조합원으로 나오면 맞아. 그 조합원을 취득자로 본다. 오케이, 맞아요. 그 조합원이라는 것만 알면 돼. 동그라미 3항입니다. 작년에 적중한 거 아니야. 주택의존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하더라도 누가 취득자로 본다? 주택의존부 취득자가 가설된 것이랑 함께 취득으로 본다. 함께 주택의존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으로 본다. 맞는 것이 되죠. 함께란 말씀이 맞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지목 변경이 됐네.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라고 해. 지목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그러죠. 지목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지목 변경 시점 소유자 맞죠? 소유자로. 동그라미 5항입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나중에 처음으로 과점주가 됐어. 그러면 취득으로 보죠? 얼마를 취득으로 본가? 그 과점주주의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60% 모두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 짓는다. 자, 과점주주가 아닌 40%.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이다. 40%밖에 안 됐다. 근데 나중에 증자등으로 인해서 60%가 되면서 처음으로 과점주가 됐다. 그러면 처음으로 과점주가 되면 그러면 해당 법인의 주식 등, 해당 법인 주식 등 60% 주식 등을 뭐 한다? 모두 취득으로 본다 그랬죠? 증거만 취득으로 보지 않냐고 그 주식 등,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그 이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의 주식 60%를 모두 취득으로 봐요. 모두 취득. 증가된 20%만 취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과점주주 지분 60%를 모두 취득으로 봐.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틀린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등까지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방세법의 취득 시기와 또 취득세 과세 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답니다.